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마을 방역관을 임명해 주민 스스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을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직원들이 늘면서 행정 업무 공백이 생길 정도입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삼척시 공무직 노동조합 전면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사회단체들은 파업 중단을 요구했고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3명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확진자의 동거가족, 2명은 감염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지난 12일 126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소규모 감염이 잇따라 열흘 만에 70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자릿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방역당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을 방역관 등을 임명해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평균을 내봤더니 18명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6명보다 12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 방역망이 뚫리면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강원도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마을 방역관입니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과 통장 등 4,300여 명이 방역관을 맡습니다. 이들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도 도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마을의 감염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순찰 및 방역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마을 방역관에 이어 생활 방역단도 구성됩니다. 방범과 새마을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스스로 방역을 전파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강원도는 마을 방역관 등을 도울 방역 코디네이터도 지역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방역의 대상이 아니고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강원도는 코로나19를 퇴치하려면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의 1차 대응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와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방역은 그동안 누차 해온 말이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처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구직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길 정도로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릉시 공무원 신분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직원은 72명에 이릅니다. 올해 2월 4일 기준 강릉시청 직원은 정원 1,419명보다 61명 적어 결혼율이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업무 부담이나 악성 민원 등으로 신분을 포기한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악성 민원, 그다음에 재난 업무, 기타 다른 업무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들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로 크게 다가오고 여기에 육아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근무를 멈추는 비율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9명 4.6%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115명이 휴직을 신청해 휴직률이 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직이나 휴직이 급증하면서 행정의 업무 공백,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직에 휴직까지 더하면 정원의 약 13% 정도가 업무에서 이탈한 겁니다. 기간제 공무원 등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업무 공백을 메우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업무 책임성 때문에 한정된 일을 하게 되어
현업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또 다른 질병 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면서 강릉시는 인재풀은행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미리 선발하여 그 인력풀 구성하는 대체인력 뱅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으로 결혼이 생길 경우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 대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함께 결혼 비율에 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직렬별로 결혼을 미리 예측해서 행정 대체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결혼 보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사전에 하는 것도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봐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6,664명으로 이전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공무원들의 이직이나 휴직의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에서 야간 하역 작업에 나선 노동자 2명이 갓세 질식돼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동료를 구하러 배 안으로 들어갔다 숨진 하역업체 직원의 유족 측은 소방구조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데 소방서 측은 당시 상황에 맞게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동해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하역업체가 정리한 문건입니다. 오후 7시 10분쯤 아연 정광을 실은 화물선이 접안했고 1시간 후에 항운노조 노동자가 선내로 들어갔습니다. 44살 김모 씨가 10m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뒤따라 내려가던 2명은 어지러움을 느껴 다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8시 반쯤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119와 하역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해양경찰과 119 구조대보다 하청업체 책임자가 이곳 동해안 정문을 통과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달려온 42살 박모 씨는 공기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선내에 진입했고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던 중에 도움을 요청하다 쓰러졌습니다. 유족 측은 업체 측의 시간대별 상황 정리 문건에 소방관들이 우물쭈물하고 주변 사람들이 독촉하며 고함을 쳤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락을 받고 현장 도착한 시간이 약 5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처남이 그 현장을 보고 구조 활동을 펼치는 도중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현장 도착해 있는 소방대원한테 틀림없이 표현을 했고 동해 소방서 측은 구조대는 본청에만 있어 동해안 입구까지 가는데 13분이 걸렸고 소방구조대원과 구급대원 등 20여 명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호흡기를 요청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직접 진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공기호흡기 그 산소통을 던져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옆으로 내려준다 그래도 요구조자가 그 공기호흡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사망자가 작업하기 전에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유해 가스가 발생하는 아연 정광 특성상 충분히 환기시키고 잔존 가스량을 측정하고 작업해야 하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기계는 지금 비치를 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당시 사고 때는 지금 체크한 게 없더라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유해 가스가 발생한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이 잔혹하게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다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8년 11월 당시 36살이던 고원식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평창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에 있던 60대 부모와 아내, 6살과 2살 배기 딸 등 5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고원식 씨는 당시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하러 나간 상태여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 씨는 이후에 새 가정을 꾸리고 삼척에 옮겨와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슬픈 기억과 함께 살다가 지난 2006년 고인이 됐습니다. 휴전 상황에서 북한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버지 고 고원식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들이 나섰습니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아버지 가족들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그런 거의 아픔을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게 더 큰 거지. 돈 보상 이런 거는 별로 당시 북한의 대표자인 김일성의 지시로 불법 행위가 저질러져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북한과 상속자인 김정은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측이 모두 9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김정은의 상속분을 고려해 4,90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군 포로나 전사자 등과 달리 민간인 희생자와 가족에게는 국가배상 청구나 관련법 등이 없다며 이번 재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 쪽에 의해서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많고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국내 방송사와 출판사들이 북한의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냈다가 공탁된 저작권료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삼척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최대 현안인 폐기물 처리는 겨우겨우 해결하고 있지만 협상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단체들은 노조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삼척시청에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 파업을 중단하도록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처리하면서 하면은 노조의 어떤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서로 좀 양보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몇몇 사회단체는 파업을 비난하는 홍보물을 시가지에 내걸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중재가 아닌 압력으로 받아들이면서 파업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으론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삼척시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삼척 지역의 지역 시민들이 삼척시청에서 근무하면 이런 대우 받게끔 삼척시를 만들 겁니까? 노사협상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협상 자리에 한 번 마주 앉았지만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과 쉬운 것부터 풀자는 입장이 맞서 실질적인 협상은 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시는 환경미화원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자 일반 공무원들을 투입해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에 모레까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림청이 산불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도내에 초속 10에서 18m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산불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산불 발생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각 지자체의 산불 발생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전남이 공동으로 지역 주도형 TV 홈쇼핑 채널 신설을 추진합니다. 세계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 생산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비대면 판매망으로 TV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TV 홈쇼핑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지역 주도형 TV 홈쇼핑 채널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됩니다.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은 고1, 모레는 고2, 글피는 고3 순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고3은 수능 방식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한편 속초와 고성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고등학교 3곳 재학생들은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내려받아 응시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